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아침 일찍 부지런하게 사전투표했다는 인증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7030님, 사전투표 1등으로 해보고 싶어가지고 5시 25분에 도착했는데 9등입니다. 그래도 당당하게 국민의 주권 행사하고 왔어요. 우리 모두 투표 잘합시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보내주셨고. 톱10에 드셨네 그래도. 네, 잘하셨어요. 그럼요. 예. 네, 그리고 아무리 생강 까도 넌 마늘. 요런 아이디로 올려주신 분. 네. 잠을 1시간 포기하고 투표하고 출근했습니다. 간제철님. 출근길에 사전투표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고 있었어요. 라고 상황 전해주셨고 해서님은 투표하고 왔습니다. 발걸음이 너무 가벼운 게 아마 제가 투표를 오래도록 기다려왔나 봅니다. 그리고 최정아님. 저는 애호박 수확해놓고 점심 무렵에 사전투표하러 갈 겁니다. 네. 가는 날이 곰팡이님, 요즘 바빠서 댓글 참여는 많이 못했지만 그래도 매일 빠짐없이 잘 듣고 있는데요. 저는 야간 근무하고 퇴근하는 길에 사전투표하러 갈 겁니다. 네. 사전투표까지 하시고 푹 쉬시기 바랍니다. 네. 네, 사전투표하면서 이렇게 긴 줄은 처음 본다. 뭐 우리 동네 사람 많다. 이런 댓글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부지런한 국민들이 많았고 아마 뜨거운 가슴으로 투표를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한덕수 전 총리도 조금 전에 했더라고요. 야, 그래요? 네. 네. 조사는 잘 받으셨나 모르겠네. 그러게요. 네. 추가 조사 얘기도 나오던데. 그러게요. 네. 네, 오늘과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뭘 챙겨야 되죠, 제이비 갈 때? 뭘 챙겨야 될까요? 신분증. 신분증 챙기셔야 네, 됩니다. 꼭 챙기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어디서든 가능하니까 투표소 확인하시고 본투표 못하시는 분들은 꼭 한 표 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이준석 후보가 어제 여의도에서 유세를 하던 도중 발생한 장면 잠깐 들어보시죠. 성기와 젓가락 외에 제가 어떻게 순화해서 표현해야 될지를 저는 솔직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응답 중이니까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자, 이 시민은 선을 넘은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충분히 할 만한 비판이고요. 어제 쏟아졌습니다. 관련 비판. 그러니까 여기서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비판을 추가하고 싶은데요. 기본이 안 됐다라는 비판입니다. 기본이 안 됐다? 네. 왜요? 이준석 후보는 여의도 유세 현장에서 문제의 질문을 한 이유를 이렇게 댔습니다. 들어보시죠. 선거 때마다 굉장히 다양한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난 선거 때는 준리 문제 같은 것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선거에서 이 아드님에 대한 검증이 상당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재명 후보가 해명을 제대로 안 한 부분이 있다. 전 이렇게 보고요. 후보 가족, 더 구체적으로 이재명 후보 아들 검증 차원이었다라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자, 이 주장을 하기 몇 시간 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연히 그 발언을 한 것을 의심받는 다른 당사자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요? 저는 예. 제3자이면서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되게 강하게 발언해 오신 민노당 네. 쪽에서 냉정하게 제3자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판단했죠. 자, 이준석 후보는 페이스북에 민주 진보 진영의 위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던데요. 자, 문제의 질문을 던진 이유에 대해서 오락가락 해명을 한 겁니다. 오락가락? 기본이 안 됐다라는 비판을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였는데, 자, 한번 봅시다. 이재명 후보 아들 검증이 목적이라면 누구에게 질문을 했어야 되는 겁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3자인 권영국 후보한테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 질문이 꼭 필요하다면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제3자적 냉정한 평가를 원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제3자니까 관련 사실 정확히 파악 안 되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전제가 뭡니까? 질문의 전제가 정확한 사실 전달을 전제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제3자가 정말로 냉정하게 평가를 하려면. 근데 제가 기본이 안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그걸 제대로 했느냐? 이걸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자, 후보 아들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검증을 하는 것이든 아니면 민주 진보 진영의 위선을 확인하는 것이든 그것이 제대로 성립되려면 분명히 밝혀야 되는 겁니다. 누가 그런 거를 인터넷에 썼는지 팩트를 확실하게 먼저 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도덕성 검증은 특정 주체의 특정 행위에 대한 평가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위선 확인도 A라는 특정 사안에 대한 태도와 B라고 하는 특정 사안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라는 사실 판단이 전제돼야만 성립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는 이 기본, 즉 인터넷에 올라왔다는 글의 작성자를 특정하지 않았고요. 게다가 이준석 후보가 질문하면서 인용했다는 내용도 뭡니까? 원문과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지적도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이 안 됐다? 이 지적을 하는 게 뭐냐면 사실상 부분에서 기본이 안 됐다. 이 지적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본 문제도 있습니다. 뭐 그럼 뭡니까? 이준석 후보가 왜 인터넷 글의 작성자를 밝히지 않았을까? 이준석 후보가 그 작성자가 누군지 확실히 확인을 했다면 과연 그랬을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있는데요. 조금 전 들은 정치쇼 인터뷰에서의 표현만 한번 봅시다. 그 발언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당사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막연한 의심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한계 때문에 돌려치는 화법을 쓴 건데요. 괜히 신원을 특정해서 말했다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걸릴지 모른다라는 걱정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거 아닙니까? 이런 해석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립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이런 진단에 기초하면 이준석 후보의 질문은 사실성이라는 기본에서뿐만 아니라 책임성이라고 하는 기본에서도 일탈한 질문이다. 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 국민이 게다가 미성년자까지 보고 있는 TV 토론회, 일국의 대통령 후보를 가리는 엄중한 자리에 그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정말로 가볍고 무책임한 언동을 한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해야 되는 건데요. 자기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상대에게는 엄중하게 물은 것이다. 이런 얘기도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엽기토끼님이 그러면 본인의 성상납 의혹이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기자 질문은 왜 안 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또 올려주셨어요. 뉴스타파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제지하는 그런 영상이 며칠 전에 나오기도 했었죠. 또 짚을 점이 있습니까? 아니, 어제 오후에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아들 관련해서 기사가 하나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링크를 하면서 저도 방금 전해 들었는데 사실관계는 이렇군요라고 하는 내용의 글을 페이북에 올렸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역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방금 전해 들었는데 사실관계는 이렇군요라고 했으면 하루 전 그 TV 토론에서 질문할 시점에서 그럼 그때는 몰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질문 던집니까? 제가 묻는 게 이거거든요. 자, 이 말씀 드리고요. 네. 또 짚을 점이 있는데 이준석 후보를 거들고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문수 후보의 최측근인 차명진 전 의원인데요. 차명진 전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아버지는 칼로 어쩌고 아들은 젓가락으로 어쩌고 저 인용 제대로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는 정당이 제1당이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차명진 전 의원이 할 얘기는 아닌 듯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과거 세월호 유족에게 어떤 막말을 했는지 한번 되돌아보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김문수 후보도 이런 사람을 곁에 두는 게 적절한지 한번 헤아려 보시라.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명진 전 의원 외에 한 명 더 있는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어제 유세를 하면서 이재명이 한번 보라. 아들이 어제도 또 사고 쳤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어제 사고 친 게 어떻게 아들입니까? 네? 세상 돌아가는 민심도 전후 사정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내뱉은 말이다. 이런 평가 함께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감싸기가 단일화에 대한 일말의 기대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자정무렴까지도 김문수 후보가 당사에서 오늘 0시까지도 김문수 후보가 당사에서 이준석 후보의 답을 기다렸다. 하지만 불발됐다. 이런 기사가 새벽에 막 나왔었거든요. 사전투표는 개시가 됐고 단일화는 성사됐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그냥 그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문봉철님, 이준석 후보 궤변에 궤변으로 일관을 하는군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로라님, 그냥 이건 가타부타 말 필요 없고 사과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제 심심한 사과를 표한다 이런 말을 하긴 했지만 그게 진짜 사과냐?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촌철님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경호날다님, 100번 양보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사람이 후보로 나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 라고 좀 꼬집어 주셨습니다. 네. 이 여성 혐오 발언이 대선 막판의 변수가 되는 모양새예요. 대선 결과를 한번 기다려 봅시다.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황교안 후보를 고발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어제 근거 없는 음모론에 기반한 부정선거 주장으로 정당한 선거 사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사전투표 관리관을 협박한 단체 A와 그 설립 및 운영자 B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A 단체는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라고 하고요. 운영자 B는 바로 황교안 후보라고 합니다. 고발장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 선동죄, 선거사무 관계자 및 시설에 대한 폭행 교란죄, 투개표 간섭 및 방해죄, 선거의 자유 방해죄, 유사기관 설치 금지 등 5개 혐의가 적시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나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요?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젠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익숙한 표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왜 이걸 뺐는지 모르겠는데 법원에 가서 부정선거 음모론이 허위사실임을 확증받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굳이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왜냐? 돌아보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이 사실이 아니라고 법원에 간 게 한두 건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법원이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판결한 것도 한두 건이 아니었고요. 그런데도 씨알이 먹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아무리 말해본들 무슨 소용이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H님이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 언제 철드실라요? 라고 올려주셨고, 안개님은 국무총리까지 한 사람이 이 사건으로 고발을 당하다니 점점점 보내주셨고, 황소뭉치님은 국무총리까지 한 사람이 왜 그럴까요? 자기 반성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 예. 여기가 선관위 고발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 감시 활동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감시단을 신청을 받으면서 올렸던 글을 잠깐 보면은 출입구 감시, 자료 수집, 인원 세기 막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걱정이 각 사전투표소에서 이 사람들이 뭔가 좀 저지를 하거나 출입하는 그 유권자들을요. 저지를 하거나 난동을 피울까 봐 좀 긴장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또 있더라고요. 투표 행위를 방해하는 건 중대 번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무튼 아무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네. 이분들은 거의 이제 종교화가 됐잖아요. 네. 어떤 결과가 나와도 믿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황교안 후보는 왜 대선 후보로 나온 건가요? 그 후보가 돼야 감시를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건가요? 그런 건가요? 네. 현재 21대 대선 사전투표율 오전 7시 투표율이 나왔는데 1.21%로 역대 최고치로 출발했다. 뭐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제이 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28일 한미연구소가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서 전략적 유연성은 모두가 원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힘을 통한 평화를 보장하려면 때로 우리는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도 했다고 하고요. 한반도가 위치한 자리에 미국 항공모함이 배치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라. 러시아와 중국은 동해와 서해에서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또 주한미군을 어디로 옮기겠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주한미군이 오로지 그 대한민국 방어를 위한 부대가 아니라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갈 수 있는 부대이기 때문에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라는 게 전략적 유연성 개념이거든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 또 하나 얼마 전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러니까 보도한 게 있었죠. 주한미군 28,500명 가운데 4,500명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요지의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브런슨 사령관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미국 합참의장은 내게 다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일단 부인하면서도 전력 구조에 대한 논의는 항상 있었다. 이런 말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여지를 아예 부인한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네. 브런슨 사령관의 전략적 유연성 발언을 들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뭡니까? 아니 그런 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넓은 평택 땅에다가 세계 최고의 기지를 지어가지고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방위비 분담금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그걸 또 올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오로지 대한민국 방어를 위한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왜 내야 됩니까 그거를?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이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얘기를 듣고 보니 오히려 우리에게 협상의 전략이 하나 생기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사육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안 그래도 EHH님께서 평택기지 사용료 내세요라고 올려주셨네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전략적 유연성이 그렇게 그러니까 전면화된다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트럼프는 그러지 않겠죠. 물론 그러겠죠. 네. 네, 앞으로 이것도 새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되겠네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시선 집중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건진법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어제 인테리어 업체 21g 대표의 부인, 자택 등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통일교 간부가 건넸다는 샤넬백을 찾기 위해서였는데 김건희 씨 수행비서 유경옥 씨가 2022년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샤넬백을 건네받고 교환할 때 동행한 인물이 바로 21g 대표 부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샤넬백은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 뉴스를 접하면서 자꾸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인데요? 자, 기억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했었죠? 했죠? 나온 거 있습니까? 없죠? 유경옥 씨 집 압수수색 했죠? 했죠? 나온 거 있습니까? 샤넬 상자 조그만한 거? 그다음에 21g 대표 부인 집까지 압수수색했죠? 샤넬백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자, 어느 곳에서도 샤넬백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 검찰이 저희 압수수색 들어가요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라도 하면서 반복적으로 압수수색을 해서 반복적으로 빈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반복 영상의 끝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닌가 우려스럽다는 얘기인데요. 뭐냐? 저희 정말 열심히 수사했어요. 여기도 압수수색하고 저기도 압수수색하고 여러분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수사를 했는데 증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 보고 어떠라는 말입니까? 검찰 수사 결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네? 김건희 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촌철님들께서 이거 일부러 뒷북만 치는 거냐 물프레님 보내주셨고 쇼하는 거냐 김나유님도 쇼쇼쇼 보여주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저는 또 궁금했던 게 유경욱 씨가 샤넬백 밖으로 간 게 2번이에요. 네. 처음에 동행했던 사람은 21g 대표 부인이 아니고 윤석열 대선 캠프 참여 인사라 그랬거든요. 네. 그럼 이 사람 자택도 압수수색을 했을까? 이게 궁금해서 기사를 막 찾아봤더니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선 캠프 출신 이 사람은 또 누굴까요? 근데 저는 여기서 또 아주 상식적으로 이런 한번 의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미 샤넬백을 건넨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뉴스가 먼저 나왔어요. 먼저 나왔죠. 그러면 그 어딘가에서 그 누군가가 그 샤넬백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칩시다. 아유 얼른 어디다 숨기죠. 그걸 자기 집에 계속 놔뒀겠어요? 그럴 예? 리가요. 그럼 바보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관련자들 집을 열심히 압수수색한다고 해서 뭐가 나오나요? 이건 저 수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그건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검찰은 도대체 뭘 그렇게 기대해서 압수수색을 그 집을 합니까? 그것도 뒷북으로? 그게 나올 거라고 기대하면서 정말 하는 걸까요? 저는 이게 궁금한 겁니다. 하케님이 꼭꼭 숨어라 이것도 아니고 오징어 게임 찍냐고요 라고 올려주셨고 김영우님 당근에 팔았다는 얘기도 돕니다 라고 하셨는데 설마 그럴 리도 있을까 싶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근데 이게 어쨌든 수사는 계속 하고 있다고 하니까 계속 주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좀 뒷북은 치지 말자 이랬으면 좋겠고
서초구에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했는데 나온 게 있습니까? 아까 제이비가 물었는데 샤넬백은 안 나왔지만 유경옥 씨가 가지고 있었던 USB는 하나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동 인증서가 담겨 있었다고 했어요. 네. 이걸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이런 개인정보까지 가지고 있는 비서가 건진법사를 따라서 건진법사의 지시에 의해서 샤넬백을 바꾸러 갔는데 김건희 여사는 몰랐다? 말이 되나요? 자꾸 말이 안 되는 것을 말이 되게 설명하라고 하면 그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마무리할게요. 담화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